다른 지역에도 어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토사가 철로를 덮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충북 영동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명혜 기자, 피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린 충북에는 하루 동안 220건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서는 경부선 하행선 철로로 토사가 쏟아지면서 열차 운행이 10시간 가까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인근 저수지가 한때 범람하면서 주민 2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모두 귀가 있습니다. 고립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낚시객 3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증평과 괴산에서도 저질의 차량 침수 사고가 잇따라 운전자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만 도로 침수 29건, 주택 및 상가 침수 26건, 토사 유출 63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또 충북 지역에서는 무심천 하상도로 등 도로 5곳과 둔치주차장 18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충북 영동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경북 문경시 영광에서도 오전 한때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추위를 측정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물이 불어나면서 영광 둔치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등 경북에서만 5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가로 3m, 세로 4m, 깊이 1.2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부산 중구청이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어제와 같은 지역에 폭우가 우려돼서 밤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전북과 경남 내륙 먼저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지금 곳곳에 시간당 20-30mm씩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전북과 전남 구례, 또 경남과 함양 지역에, 충청도는 영동과 금산 지역까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해상에서 계속해 비구름이 발달해 들어오고 있고요. 비구름이 점차 더 북상하면서 그 밖에 남부와 충청도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최대 고비는 오늘 오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욱더 굵어지면서 시간당 50mm 이상씩 쏟아져 충청 남부와 전북 지방에는 또다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도 30에서 80mm가량의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도 5에서 3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로는 사실상 남부 지방의 장마는 끝나는 셈인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곧장 내륙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벼락을 동반해 최고 60mm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부터 일요일인 모레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릉 등 동해안 지방에서는 열대야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열기가 더 쌓이면서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31도, 서울 29도, 인천 27도, 대전도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마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전주 30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대구도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지방은 8월 상순까지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까지도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을 전망이고요.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나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사기가 우려된다며 대선을 연기할까 하는 운을 뗐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거센데 여당인 공화당도 대선 연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트윗에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11월 3일 대선을 미룰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 3개를 달긴 했지만 대통령 입으로 직접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확대 추세인 우편 투표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는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봉투 안의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며 우편 투표에 적극적인 주에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The mail-in ballots is going to be, they're going to be rigged. They're going to be a terrible situation, and you have to be careful in Georgia, but you have to be careful everywhere where they're doing it.
하지만 선거일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선거 날짜는 연방법에 규정돼 있어서 의회에서 법을 고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우편 투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른다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민주당은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젊은 층이나 유색인종의 참여율이 높아져 트럼프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의심해 왔습니다. 장례식 추도사를 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There are those in power who are doing their darndest to discourage people from voting by closing polling locations and targeting minorities and students.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에 이어서 선거 연기론까지 띄워 또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뒤처진 자의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73년 만에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수치로 확인된 셈인데 3분기에 다시 회복된다 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5%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2분기 GDP 감소폭은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 마이너스 10%의 3배 이상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4%의 4배에 가깝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920, 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셧다운 조치 등으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가 집행된 덕분에 5월 이후엔 GDP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GDP는 다시 회복되겠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다시 경제 활동이 제한된 데다 15주 연속 줄던 미국의 실직자도 다시 늘며 실업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And I think the recovery is going to take time. Year-over-year growth rates in GDP could be back to zero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That doesn't mean the economy's back to the level it was prior to the shutdown. 한편 같은 날 주요국 2분기 GDP도 발표됐는데 독일은 10.1% 감소했고 멕시코도 17.3% 줄면서 모두 역대 가장 큰 하락을 보여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조선 엑스포라는 위장 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EU 입국이 제한되고 자산이 동결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지 시간 30일 북한에 있는 위장 회사로 알려진 조선 엑스포를 사이버 공격에 관련돼 있다며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엑스포는 북한군의 정보 관련 파트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사이버 공격에 재정적, 기술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회는 조선 엑스포가 연계된 사건들로 지난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악성 코드 공격과 폴란드 금융감독당국,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워너크라이의 경우 해킹그룹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을 하면서 라자루스가 조선 엑스포와 연계돼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의 주요 정보 당국인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사이버 외교 수단으로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6명과 기관 2곳도 포함됐는데 유럽연합 영내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이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유엔과 별도로 관리 중인 독자 제재 대상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제재 회피를 도운 개인 57명과 기관 9곳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여행 제한과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등 기존 제재를 내년 재검토 시점까지 1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